안녕하세요. 배우리 프로입니다. 프로들은 팔을 잡기도 어려운데 일반 골퍼들이 버디를 하기 쉬운 홀이 있습니다. 바로 파3 홀인데요. 오늘은 버디를 잡는 파3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정했지만 파3 레슨하면 나는 파3에선 좀 잘하고 있는데 뭐 크게 걱정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 주제 안에 있는 이 샷을 마스터하시면 굉장히 다양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송경서 프로하고 강소연 MC는 파3에서 샷을 할 때 뭐 티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그냥 잔디 위에 놓고 치나요? 저는 막 풀이 많이 자라 있으면은 티를 꽂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원래 스윙했던 느낌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네. 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원래 보통 티를 놓고 치는 게 맞는데 저는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공을 이렇게 땅에다 탁 던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탁 쳐버리고. 그렇죠. 저는 멋있게 처음에 보이려고. 진짜로 그게 프로님들만 그런 줄 네. 알았어요. 네, 일부러 이렇게 딱 멋있게 보이려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회원들이랑 같이 나갔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네, 보여주기 위해서. 네. 네. 방금 이 두 MC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티를 사용하는 골퍼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골퍼들도 있어요. 그런데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했던 얘기를 잠시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파3에서 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 타를 잃는 것과 같다라고 할 만큼 사실 티를 사용해서 샷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티를 꽂고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많은 골퍼들이 이 티 높이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언을 칠 때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만 놓고 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훨씬 눈에 익숙하다 보니까 티를 꽂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티는 분명히 바닥에 꽂았는데 마치 지금처럼 이렇게 좀 잔디에 한 반쯤 잠긴 듯한 상태로 너무 깊이 티를 꽂는 거죠. 이렇게 티를 꽂게 되면은 오히려 안 꽂으니만 못합니다. 사실 티를 꽂는 거는 잔디 위에 공을 예쁘게 떠올려서 조금 더 치기 쉽게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오히려 트러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이 티를 박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퍼들에게 그럼 티 높이를 조금 올려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완전히 높게 꽂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슨 약간 일부러 보여주기식을 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티를 높이 꽂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평상시에 우리가 아이언을 치는 높이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일부러 경사지에 놓고 더 샷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 높이를 설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티 높이는 기준을 제가 정해드릴게요. 딱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처럼 외우세요. 자, 이 티에 있는 이 부분, 이 위에 공을 올려놓는 이 부분을 제가 티 머리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티 머리가 다 올라올 정도로 티를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꽂으시면 이게 높이가 한 0.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파3에서 티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한 0.5cm 정도의 높이로 꽂는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꽂게 되면은 우리가 스윙을 해서 조금 잘못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뒷땅을 조금 치더라도 공이 바닥에서 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맞출 수가 있고 평상시 공이치처럼 스윙을 했는데 조금 채가 위쪽으로 들려서 탑볼이 맞더라도 오히려 티에 올라가 있는 높이 때문에 더 정상적인 샷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3에서는 티를 꽂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사실 티를 꽂는 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파3에서 샷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짧은 파3들이 있잖아요. 남성 골퍼들은 한 100m 정도, 여성 골퍼들은 한 60에서 70m 정도 되는 웨지를 치는 파3에서는 오히려 티를 꽂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다시 하신다면 파3에서 그렇게 짧은 파3에서 티를 꼽는 게 좋냐 아니면 잔디에 바로 놓고 치는 게 좋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일반 골퍼분들은 웬만하면 티를 꽂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에서 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티를 잘 꽂고 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버디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티를 꽂는 건 단순히 버디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샷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가 티를 잘 꽂고 플레이를 하더라도 스윙을 할 때 파3에서 주로 왼쪽으로 당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슬라이스 구질을 가지고 있는 골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파3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번엔 내가 한번 파3 올라가서 한번 보여줘야 돼. 그린에 딱
올려가지고 잘 쳐야 돼 하고 벌써 올라가기 전부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사실 욕심이 아주 많은 상태로 샷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던 헤드업이 발생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따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측으로 당겨지는 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샷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샷을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바로 왼쪽으로 당겨지는 샷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테크닉은요. 지금처럼 스윙을 이렇게 딱 짧게 끊어주는 조금 끊어치는 듯한 샷입니다. 일명 펀치샷이라고 하는데 이 샷을 잘 응용하시면 왼쪽으로 당겨지는 실수를 굉장히 줄이면서도 아주 정확한 아이언샷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치샷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일반 골퍼들은 티를 조금 꽂으시고 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0.5cm 정도 높이를 꽂으신 다음에 한 클럽 길게 잡아주세요. 사실 펀치샷은 스윙을 풀스윙을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작은 스윙이었죠. 백스윙도 조금 작아지고 팔로우 스루도 탁 좀 짧게 끊어지다 보니까 스윙을 작게 해서 거리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골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프로들은 펀치샷을 해도 클럽을 길게 잡지 않는데요. 비거리에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렇게 스윙을 작게 하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한 클럽 더 넉넉히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한 클럽 더 잡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해요. 스윙을 짧게 들었다가도 이렇게 강하게 치려고 힘으로 억지로 잡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확한 샷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비거리도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펀치샷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클럽 길게 잡고 편안하게 클럽을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이용해서 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스윙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 펀치샷을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바로 공위치를 평상시에 제가 샷을 하는 이런 이 위치보다 공을 오른쪽으로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을 옮겨야 하는 이유는요. 아까 펀치샷을 이용해서 정확한 아이언샷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펀치샷이 정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공을 오른쪽에 옮김으로써 클럽이 조금 더 다운블로우로 내려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클럽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을 먼저 가격해야 보다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공위치가 오늘 펀치샷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평상시보다 이렇게 공위치를 오른쪽으로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옮긴 다음에 샷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공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단순히 공위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이 하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공이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헤드가 이렇게 로프트가 세워지면서 우리 헤드가 이렇게 로프트가 세워지면서 똑같이 스윙을 하더라도 공이 굉장히 낮은 탄도로 가요. 네, 이렇게 낮은 탄도로 가게 되면 탄도가 낮아진 만큼 런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펀치샷을 할 때는 탄도가 조금 낮아지고 런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점은 인지하고 샷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펀치샷을 하려고 샷은 정했어요. 그런데 홀이 굉장히 오르막 홀입니다. 우리가 일명 포대그린이라고 하는 그린이 저기 위에 있는 홀에서 펀치샷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뭐 올라가다가 턱에 걸리기도 할 거고 네. 혹은 잘 맞아서 그린에 맞더라도 런이 많이 발생돼서 그렇죠.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오르막이 심한 홀에서는 펀치샷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펀치샷은 파3라고 하더라도 평지거나 이런 내리막, 약간 내리막을 가진 홀에서 사용했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데요. 물론 아주 조금 오르막 홀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떠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심한 오르막 홀을 가진 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펀치샷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꼭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풀스윙을 했을 때와 펀치샷을 했을 때 얼마나 탄도의 차이가 나는지 비거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스윙부터 한번 해보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이 떠서 비행을 하게 되죠. 런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탄도가 잘 형성되는데 펀치샷 같은 경우에는 공을 오른쪽으로 한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옮기고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스윙으로 이런 형태로 치게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탄도가 훨씬 낮아지고 오히려 런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변화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을 오른쪽에 옮겨서 사실 로프트가 세워지기 때문에 프로들은 인위적으로 펀치샷을 할 때 긴 클럽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골퍼분들은 스윙을 작게 하는 것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다른 스윙 변화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클럽을 더 길게 잡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린에 정확히 올리는 방법은 알았잖아요. 티를 사용하고 펀치샷을 이용해 정확한 임팩트를 해서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에 올라갔을 때도 많은 골퍼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오래간만에 하는 퍼팅이다 보니까 꼭 넣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너무 과감하게, 너무 세게 쳐서 내가 친 거리보다 더 가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너무 집중을 하다가 터무니없이 짧은 경우들도 있는데요. 버디 퍼팅을 할 때 자주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넣기 위해서는 거리를 꼭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버디 퍼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리를 맞춰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버디의 기회가 왔을 때 설령 퍼팅을 실패하더라도 사실 파만 하면 일반 골퍼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디 퍼팅이 왔을 때 너무 무리해서 공략을 하지 마시고 조금은 안정감 있는 퍼팅을 위해서 거리를 최대한 맞춰서 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도와드리면은 펀치샷은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클럽 넉넉하게 잡고 공이치를 오른쪽에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피니시로 마무리. 이렇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파3에서 유용한 펀치샷을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버디를 잡는 파3 공략법에서 가장 중요한 펀치샷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버디를 잡는 이 파3 공략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을 한 클럽 좀 길게 잡으시고 그리고 티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임팩트를 하실 수 있고 펀치샷을 이용해서 정확한 임팩트를 통해 굿샷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펀치샷을 이용해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라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펀치샷을 하는 게 정확한 임팩트를 도와주지는 않지만 공을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고 한 클럽 넉넉하게 잡고 스윙을 4분의 3 스윙으로 컴팩트하게 이렇게 치는 이 모든 펀치샷에서 하는 조합들이 공을 보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임팩트를 하는 것이 버디를 잡는 좋은 샷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